롯데타워가 코앞에 있는 백제의 고대 도시 풍납토성이주.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풍납토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은 한강을 끼고 있죠. 한강으로 국내외와 소통하며 국력을 키워가는 백제의 수도였던 풍납토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풍납토성은 기원전 199년에서 기원 후 346년 사이에 지어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토성입니다. 정식 명칭은 서울 풍납동 토성입니다. 옛 이름은 광주 풍남리 토성인데 2011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한성백제의 도성이었던 위례성이라는 의견과 단순한 방어성이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면서 중요성과 보호에 머뭇거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발굴조사 성과를 보면 단순 방어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치는 몽존 토성의 북쪽에 있습니다. 고이왕 시기와 근초고왕 시기에 개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림픽대교와 천우대교 사이에 타원형으로 위치해 있으며 전체 넓이는 35만 3,589.1제곱미터입니다. 원래 둘레가 4km에 달하는 큰 토성이었으나 1925년 울주는 대홍수로 남서쪽 일부가 잘리고 이후 서울이 개발되는 와중에도 특별한 보호 없이 방치되는 등 현재는 2.7km가량만이 남아있지만 형태가 어느 정도 정형적이라 옛 토성의 위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도면의 초록색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성벽 부분이고 주황색으로 음영이 들어간 부분이 2017년 이전까지 조사된 부분입니다. 한강변에 인접한 서쪽 성벽은 1925년 울주년 대홍수 때 유실되었는데 2017년 조사에서 성벽 흔적 가문이 있었던 자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서벽이 유실되면서 중국제 초두를 비롯한 백제 유물이 확인되어 풍납토성의 존재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7년 처음 풍납토성에 대한 긴급 발굴이 이루어진 후로 약 20년이 지나는 동안 풍납토성은 전체의 절반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성 내부에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왕성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이유와 왜 발굴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천천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 풍납토성의 딜레마 풍납백제문화공원. 풍납백제문화공원은 2015년 6월 15일에 개장했습니다. 공원이 위치한 미래마을 부지는 단독주택 가상가가 있던 곳이었는데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시굴조사에서 백제문화층이 확인된 곳입니다. 그 후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뤄졌고 백제 한성기의 건물터와 다량의 기와 남북도로 등 수많은 유물과 유구가 발견된 곳입니다. 전 풍납토성에 꽤 자주 왔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공원도 예전에는 발굴 현장이었죠. 당시에는 조립식 건축으로 발굴 성과를 보여주는 작은 전시관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시관 주변으로 문화재 발굴을 반대하는 의심스러운 현수막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주변의 아파트들에서 고고학자들이 조작할까봐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석사까지 고고학을 전공했던 저로서는 백제의 수수께끼를 품고 있는 풍납토성이 아주 흥미로운 공간이었거든요. 게다가 풍납토성은 문화재가 온전히 지켜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공간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의 문화재가 자신들의 재산권에 침해했을 때 보여주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공간이면서 유적지와 조화를 이루며 도시를 정비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유적지보다는 재산권 위주로 도시를 정비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자체에서 학예연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정부중앙청사에 불려가서 자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풍납토성의 보존과 개발과 관련된 사안이었는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풍납토성에서 발굴 조사하던 여러 고고학자들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온갖 욕을 들으며 조사를 이어가야 했고 심지어 살인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고대 국가 백제의 수도를 발굴 조사하면서 겪어야 했던 수모였죠.
발굴 조사하는 연구자들이 주민들 괴롭히고 싶어서 열심히 조사했던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개발론자들은 풍납도성이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출된 유물을 폄하하고 하남시처럼 위례성이 자기 동네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연구자들을 지지하기도 하는 등 유적이 잘 지져지기 원하는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죠. 지금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 전 몇 년 전에 풍납동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운영했던 연구소에서 도시재생센터의 위탁 운영을 했었죠. 그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 정말 별의별 민원이 다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문화재를 키기려는 자들과 재산권을 지키려는 자들의 갈등이 극대화된 곳이라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이 두 그룹을 상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죠.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 문화재 분야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풍납도성이 아닐까 합니다. 방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보존하려는 분들은 최대한 규제를 해야 조금이라도 더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조건 보존을 주장해서 주민들과 척을 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도 최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폭력 행사까지 했었을 것이고요. 저는 풍납도성 같은 중요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모든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오히려 최적의 개발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유적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가 나올 때마다 보존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쓸만한 땅은 대부분 보존되어야 할 테니까요. 문화유산의 보존에는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풍납도성은 그 선택과 집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정말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풍납도성이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백제문화공원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한참을 삼천포에 갔다 왔네요. 다시 공원으로 왔습니다. 풍납도성 탐방로 오늘 다 돌아보려 합니다. 백제문화공원 왕공터 경당지구 도깨비시장 북성벽 동성벽 남성벽 서성벽 순으로 돌아볼 예정입니다. 이건 일본 오키나와의 슈리성인데요. 타일에 그림을 입혀서 보여주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적지 복원 공간에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요. 방금 풍납도성에서 보신 방식과 유사하죠.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문화재에서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공원의 시설이 어떤 유적을 벤치마킹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방식의 정비가 한국과 일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일본이 먼저 활성화시킨 방법이긴 합니다. 원조가 어디면 어때요?
좋은 방법이지만 서로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상호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죠. 안 그래요? 수열 주거지군입니다. 이 건물지들은 아까의 프린팅된 타일을 붙인 방식과는 달리 석재를 올려서 주거지의 위치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이 미래마을 부지에서만 수열 주거지가 80개 이상 확인되어 주거 밀집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한 사람들이 살던 주거지는 백제 한성기 주거지의 특징인 출입구가 돌출된 주거지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취사시설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으며 벽면에 둘러진 쪽구들이 특징입니다. 이후 백제 사람들이 남긴 주거지는 삼국 중에서 유일하게 돌출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주거지 안에는 부두막과 주방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큰 방에서 좁은 통로 공간을 만들어 작은 방과 공간 분할을 했으며 작은 방에는 바깥으로 드나드는 출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붕과 벽체를 지탱했던 벽기둥과 소형의 저장시설 등이 함께 확인됩니다. 38호 수열식 창고, 이 창고에서 대량의 물품을 보관하던 대용이 3덤 확인되었으며 대용 내부에서 중국제 청자환이 출토되었습니다. 풍납토성에서는 백제전 지역에서 출토된 중국제 물품의 90% 이상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높은 계급에 부유한 사람들의 사치품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겠죠. 38호 수열식 창고에서 발굴되었다는 제용을 형상화한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풍납토성 내에는 그동안 1000기가 넘는 유구와 수만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미래마을 부지에서 확인된 중요한 유구들을 살펴보면 백제 한성기 최초의 동서남북대로가 확인되었고 내부 면적이 344.4제곱미터인 초대형 수열 건물지를 비롯해서 백제 최초의 지상식 초석 건물지 및 기당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대형 건물들은 공공시설이었을 것이고요. 경당 지구에서는 신전으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제사 관련 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평면이 여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건물지는 주변으로 고를 설치하고 그 안에 목단과 소토를 가득 채운 특수 건물지로 일종의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복원된 이 백제 살림집은 남방의 유리한 반지하 형태입니다. 기둥과 벽은 자기로 다듬고 지붕은 한강에 많았던 갈대나 풀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출입구는 작은 방처럼 만들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았고 방의 내부는 지금의 원룸 형태입니다. 원룸엔 부뚜막이 있어서 취사가 가능했고 생활과 작업을 하는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제인들은 밥과 죽, 국물 음식, 한잔 등을 먹었습니다. 경당지구 발굴조사에서 참돔, 보거뼈, 고등이 나왔습니다. 밥은 추, 보리, 콩, 팥살 등을 섞거나 갈아 치루해서 찐 잡곡밥 또는 떡을 만들었고, 죽은 냄비 역할을 하는 발에 곡물과 채소를 넣고 뿌려 만들었습니다. 가루 음식도 먹었는데 생선과 밥을 섞은 식혜, 젓갈, 백김치, 된장 등을 먹었다고 해요. 주방과 부뚜막을 재현해 놓았네요. 백제인들은 30동이 넘는 다양한 그릇을 사용했는데 토칭, 계란 모양, 리치루, 공기, 국그릇, 짧은 목 항아리, 큰 항아리, 제사용 세발후기, 청자잔 등이 있습니다. 동서도로입니다. 풍납토성에서 확인된 백제의 도로는 잔자갈을 바닥에 깔아 다졌습니다. 이 동서대로는 할석제 잡석을 깔았고 도로의 양편에는 배수를 위한 수로시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언덕은 풍납토성의 내성벽입니다. 이 내성벽은 서성벽의 중앙문지를 안쪽에서 감싸고 돌아가는 내성벽의 북반부로 이 언덕 위에 특수한 건물지 등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평탄 대지로 추정됩니다. 이 시설은 한강변과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에 위치하면서 서문지를 통해 출입하는 물자와 사람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수할 때가 됐네. 지상식 건물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축조된 건물들입니다.
기단이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 둘 다 확인되었습니다. 풍납토성에서는 석축 기단만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기단 형태가 확인되어 위계가 높은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지 주변에서는 기와가 확인되어 관정, 친전 등 직제 높은 기와 건물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오 건물지는 여자형 구조입니다. 출입구를 포함해서 장 주디리가 25m나 됩니다. 이 건물은 땅을 2m 파낸 뒤 다시 흙을 채워 다지고 구덩이를 파서 적심 시설을 만듭니다. 그 위에 초석을 놓고 기둥을 올려 건물을 지었습니다. 풍납토성 내에서 여자형 건물은 이 건물지와 경당지구 44호 건물지가 있는데 신전등체에 관련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이로 건물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백제 최초의 기단식 지상 건물의 흔적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마이오 건물지가 폐기된 이후 그 땅에 축조된 건물지로 할속으로 쌓아 올린 기단하고 기둥자리와 초석이 확인되어 독특한 기단이 있는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기단 내부는 흙을 단단하게 다져 채워 넣었습니다. 건물지 주변으로 기와가 함께 확인되어 기와집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이로 건물지는 라이오 건물지와 나란히 축조된 장방향의 대형 지상 건물지입니다. 장축은 동서방향인데 21.6m나 됩니다. 발굴 조사에서는 적심 시설만 확인되었고 상부는 이미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적심은 지름이 2.4m에서 1.9m 정도로 원형이며 0.5m 내외의 깊이로 땅을 파고 점토와 강자갈을 섞어 채운 형태였습니다. 라이오 건물지는 라이로 건물지와 붙어 있습니다. 정면 7간 측면 4칸입니다. 라이로와 이오 건물 모두 주판이 3m가 안되는데 기둥이 굉장히 촘촘히 박힌 형태입니다. 실내에 기둥이 이렇게 많았던 건물들의 용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건물의 규모는 꽤 큰데 말입니다. 별거 아닌 곳처럼 조용하지만 알고 보면 풍납토성의 보물창고 경당지구. 경당지구는 발굴 조사를 통해 특수점의 토기와 기와를 비롯한 많은 유물이 수습된 풍납토성의 주요한 유적입니다. 특수한 성역의 우물과 창고 등의 시설물이 확인되어 왕궁토로 지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경당지구에서 발견된 시설과 유물은 모두 백제가 한성을 도읍으로 삼았던 무렵에 왕, 귀족 등 최상류층이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될 만큼 고급품입니다. 흙을 다져 쌓은 뒤 높은 건물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초대형 지상건물 44호 건물 뒤 제사에 사용된 듯한 말머리뼈와 깨진 토기 등이 잔뜩 발견된 구덩이고 수열, 중국에서 수입한 도자기가 다수 출토된 1996호 건물지 나무와 돌로 깊고 정연하게 쌓은 우물 등이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특히 수십 점의 중국제 도자기와 가야 일본제 토기들은 백제와 주변 나라들이 자주 교류하였음을 의미하며 우물에서 나온 200여 점의 토기 중에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4세기와 5세기 백제의 중앙과 지방이 맺은 모종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안내 한바로 옆에 196호 창고 터가 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토로 내부에서 33개체의 중국제 시우독이 80점 이상의 백제 토기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유구는 화재가 일어난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화재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시우도기 중에는 공전으로 무늬를 찍은 전문 도기동 전문의 도기도 확인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우도기 내부 흙을 조사한 결과 보고를 비롯한 머리의 뼈 및 이발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식생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구역 우물 206호 발굴 당시 우물의 바닥에는 200점이 넘는 토기가 5겹으로 층층이 채워져 있었고 그 위는 돌과 흙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토기에서 잎부분을 일부러 깬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토기를 매납할 당시 제사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물을 감싼 방향의 기초부 주변에는 긴 토랑이 확인되며 그 내부에서는 목통의 흔적이 있어서 단순히 물을 깃던 우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물의 연대는 출토된 토기를 볼 때 4세기 말이나 5세기 전반으로 추정됩니다. 이 구역인 구덩이 밀집구역입니다. 경당지구 폐기로 956 구덩이를 파서 만든 4개의 폐기장이 겹쳐 있습니다. 내부에는 각종 동물뼈와 쌀, 팥 등이 발견되고 부서진 토기가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단순한 쓰레기장이 아니라 제사를 지낸 후 사용한 그릇과 희생된 동물을 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기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로 추정됩니다. 특히 소와 말 머리뼈가 10개체 이상 확인되었으며 대부가 새겨진 직구단경호구 등 항아리 등이 확인되어 제사를 지낸 후 사용한 토기 및 희생된 동물을 폐기한 유구로 추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와 말의 머리뼈가 확인되었다는 것인데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제의적 활동이 있었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또한 소와 말은 운송수단이자 농경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데 이런 동물을 죽였다는 것 자체가 제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고는 생각하기 어렵죠. 여담으로 발굴 교사로 인해 경단 연립 재건축 부지에 대한 사업이 늦어지자 재건축 조업장을 비롯한 입주 예정자 3명이 주말에 몰래 현장에 잠입해 956구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상구역 경당지구 44호 건물지입니다. 여자형의 초대형 건물터입니다. 미래지구의 마이오 건물지와 같은 형태죠.
경당지구에서 출발해서 북성벽으로 가면서 마을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마을을 둘러보다 보니 곳곳에 빈 공터가 있고 공터에 노을다리가 쳐져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시에서 매입한 토지인데 불법 작물 등을 막기 위해 쳐놓은 울타리인 듯합니다. 마을 전체가 유적이고 땅값 비싼 롯데타워역 금사라기 땅이다 보니 이렇게 조금씩 매입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저 빈땅들이 제 역할을 할 때까지 활용할 방법이 이렇게 없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고민이 많은 말입니다. 나무위키는 풍납도성이 한국 고대사를 다시 썼다는 평가가 가능한 건 크게 두 가지 부분이라고 말한다. 1. 위례성의 위지 비정. 첫째로 풍납토성은 기존의 위례성은 몽촌토성이라는 학설을 뒤집어 버렸다. 그 이전까지 풍납토성은 그리 중요한 성으로 취급받지 못했다. 1925년 을충년 대홍수로 풍납토성이 주목을 받았을 때 한 일본학자가 풍납토성을 위례성으로 비정했으나 묻혀버렸다. 이후 1960년대 서울대 고고학부의 조사에서 많은 유물이 출土되었지만 그저 몽촌토성을 방해하는 사성일 것이라 추측했다. 이 학설은 이병도가 처음 주장한 것으로 이후 한국 고대사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풍납토성은 한강과 너무 가까워 홍수시 침수될 우려가 컸다. 1925년 을주년 대홍수 때 풍납토성을 보면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평지성이었기 때문에 방화면에서도 불리한 점이 많았다. 고구려 국내성이나 환도산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신라의 경주 월성도 평지성이라기보다는 산성에 가까웠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로 따져봐도 왕성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애매했지만 규모로는 상당한 성이 바로 풍납토성이었다. 그렇게 한국 고대사학계에서는 풍납토성의 정세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바로 이 의문이 풀린 게 1997년이었다. 평소 풍납토성은 하남 위례성임을 강력히 주장해오던 선문대 이영구 교수가 토성 내에서 진행되던 다재건축 공사장에 몰래 들어가 지표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백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 한 번의 조사로 몽촌토성에서 나왔던 유물보다 많은 유물이 쏟아지자 정부는 서둘러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긴급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조금씩 풍납동 땅을 매입해서 건물들을 철거했고 그 결과 풍납토성이 왕성일 것으로 추측되는 수많은 부장품들이 발굴되었다. 또한 토성의 건축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일부분을 절개하면서 풍납토성이 한추디법으로 세워짐이 밝혀졌다. 한추디법이란 항토, 모래 등 여러 종류의 흙을 정사각형의 판에 넣고 단단하게 다지면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방법이다. 이는 흙의 물성을 이용한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이며 풍납토성 정도의 성을 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력과 물자가 동원되어야 했다. 5. 북성벽이 나왔다. 기록에 따르면 백제 개로왕 시절에 고구려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펼치자 이를 막고자 흙을 부어 성을 쌓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했으며 현재는 석회석을 8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구운 우물과 진흙, 모래 등을 섞어 마치 시멘트처럼 사용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토성 내부 조사 결과 탄화층이 약간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장수왕이 남아할 당시 고구려군이 약탈한 흔적으로 추측된다. 또한 군데군데 돌출부를 세웠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시성도 있었다고 추측한다. 다만 시성이 있었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목재 따위를 이용한 임시 가설물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초기 폐계사 관련 논쟁. 실제로 풍납토성은 2000년대 초반 들어 백제 관련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재조명하게 만들었고 20세기 고대사 연구를 뿌리째 흔들어버렸다. 삼국사기에는 백제 온조왕이 나라를 세우자마자 만을 멸망시키는 등 백제가 초기부터 한반도 중부 지역을 완전히 제패하고 강력한 권력을 구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종래 고대사학계의 중론은 그럴 리 없다였다. 사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보면 의심이 안 갈 수 없는 노릇이긴 하다. 그래서 기존 학설에서는 백제가 나라다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을 8대 고유왕부터인 것으로 설명해 왔으며 마한 멸망 역시 근초고왕대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바로 이 학설을 풍납토성이 뒤집어 버린 것이다. 당시 절개조사 결과 풍납토성의 일부 구역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심받는 백제 초기 시대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풍납도성은 판초기법과 크기 등으로 유추해 봤을 때 연인원 138만에 가까운 상당한 인원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는 토성이고, 원래는 현재 풍납토성보다 약 2배에서 3배 정도 더 컸다고 추정한다. 2011년 다시 시행한 조사에서 동성벽 조사 결과는 다시 한번 반전을 불러왔다. 성벽 절개 조사는 1999년에 동쪽 중앙부, 2011년에 동쪽 남부 총 2회를 했는데 2014년 12월 3일 발표한 연구 결과 성벽의 건축 연대가 부분별로 차이가 있는 것도 밝혀졌다. 동쪽 중앙부는 기원전 1세기 중공, 기원 후 2세기부터 3세기 증축이었는데 동쪽 남부는 3세기부터 4세기 중공, 4세기부터 5세기 증축이라고 한다. 더 정확히는 동성벽의 건축 연대는 250년부터 320년으로 구한성백제의 건립 연대인 3세기로 다시 올라가 버린 것이다. 아마도 성벽이 완비되어 국가적 도성의 역할을 한 시기와 최초로 작은 성이 지어진 시기가 다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장정수백에서 수천 명을 수백 년간 여러 차례 꾸준히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권력이 이 시기 한성 지방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중부에 존재했던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백제의 가능성이 높다. 위례성은 어디인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지만 확정된 건 또 아니었다. 왜냐하면 풍납도성을 위례성으로 단정짓는 직접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풍납도성의 규모나 축조에서 동원된 인원들 또는 풍납도성에서 출土된 유물들의 규모로 풍납도성을 위례성으로 확정짓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다 간접 증거일 뿐이어서 확실하게 풍납도성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고고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 2006년 풍납도성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발견되면서 풍납도성은 위례성이라는 설이 거의 정설로 굳어져가는 분위기이다. 당시에는 왕성에만 성 내부를 십자형으로 가로지르는 도로를 만들었으며 그때 규정되는 도로의 폭과 풍납도성에서 발견된 도로의 폭이 거의 비슷하다. 기록상으로도 가장 유력한 위례성 후보다. 현재까지 남은 여러 후보지들 중 삼국사기에 넓고 평평한 땅이라는 기록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풍납도성과 몽존토성 모두를 통틀어 위례성으로 시행하고 풍납도성을 북성병지성, 몽존토성을 남성산성으로 삼아 평소에는 풍납도성에서 지내다가 급박한 위기 시에는 몽존토성으로 피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같은 삼국시대 고구려 평양성과 대성산성이나 신라 경주 월성과 명화산성도 이런 방어구조를 택했으며 후대의 후백제 평지 견원왕궁과 동고산성, 남고산성이나 조선의 한성과 남한산성 역시도 이런 평시성, 대피성의 이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도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 때 북성이 먼저 무너지고 뒤이어 남성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권 제25 백제봉기 제3개로한 21년 가을 9월에 다음처럼 쓰여있다. 이때 고구려의 대로 제후, 제증걸로 고 이만년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성을 공격한 지 7일 만에 함락시키고 남쪽 성으로 옮겨 공격하자 성 안이 위험에 빠지고 왕은 도망하여 나갔다. 풍납토성 일대는 한강변으로 수해에 노출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강을 통한 수운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기도 하니 백제의 고대 국가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사실 위에서는 울추는 대홍수 때 쓸려나간 위험한 지역이라고 지적하지만 반대로 보면 무려 울추는까지 1천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엄혹한 화산계수 속에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한강 밀물의 영향이 미치는 종착점인 송법 바로 북쪽에 위치해 한강 수운은 원활하게 이용하면서 농업 농수도 풍족하게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절묘한 위치였다. 비를백제가 물이 짜서 주민들이 도망치는 바람에 백제에 흡수되었다는 기록과도 맥이 통한다.
그리고 새로운 발굴 및 연구 성과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풍납토성과 관련된 논란이 많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풍납토성의 왕성문에 대한 의문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아직 왕궁터가 발굴되지 않은 상태이며 왕성이라 하기에는 그 규모가 매우 작다. 한성백제박물관에 가면 왕궁터 재현 모형이 있으나 이는 아직 발굴되지도 않은 왕궁터를 상상에 기반하며 만들어 놓은 것이다. 또한 풍납토성은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워 그 위에 지붕을 올리는 방식의 군립식 건물인데 이는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없는 방식이라 이를 위례성이라 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다. 흔히 동시대의 일본과 비교해 당시에는 군립식 건물이 최고 수준이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자들도 몇몇 보이지만 그 당시 중국이 1000년 이전부터 줄줄 돌 위에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짓는 방식인 가구식 건물을 지은 것을 보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우선 그 규모가 매우 작다고 했는데 이는 완전히 틀린 말이다. 같은 시기 고구려의 국내성, 신라의 경주 월성과 비교해보아도 풍납토성은 규모 면에서 가장 크다. 당장 경주 반월성에 비해 1000배나 큰 것이 풍납토성이며 낙랑군의 치소로 추정되는 낙랑포성보다도 크다. 정작 다른 후보라고 내세우는 천안 성거산 위례성이나 하남 이성산성은 모두 풍납토성에 반도 안 되는 규모다. 위에서 반론의 근거라고 제시한 일본의 후지와라교는 694년, 헤이조교는 710년에 들어와서야 수도가 된 곳이다. 풍납토성의 축조 연대가 3세기로 비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300년 이상의 연대 차이를 보이는 성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군립주에 대한 지적은 미래 이후 기기인 웅진이나 사비 도심 및 궁궐에서도 기차 군립식 건물이 발굴된다는 사실 하나로 간단하게 논파된다. 고구려 국내성 유적으로 줄줄도를 쓰지 않고 자갈로 다진 위에 올리는 군립식인 점을 보는 비슷한 시기에 백제 도성 건물이 군립주식인 것이 고구려보다 뒤처졌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심지어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성 유적의 자갈들은 4세기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그 당시 고구려가 군립주식임은 부정할 수 없다. 중국조차 민간의 건물에 대해서는 군립주식을 한 나라 때도 계속 유지했으니 이에 영향을 받아 고구려나 백제도 군립주식을 유지한 것은 이상할 게 아니다. 왕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성이 아니라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국내성도 아직 왕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성이라 할 수 없다. 지금까지 풍납토성에서 확인된 유구들 중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된 유구들 9호, 44호, 206호 등이 존재한다. 이런 유구들과 함께 196호와 같이 중국제 토기들이 확인된 창고 유구 수천 점 이상의 백제 토기가 확인된 유적은 풍납토성이 유일하다. 뿐만 아니라 판출기버, 구역공법 등을 통해 연간 수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야 축조가 가능한 성벽 등은 풍납토성이 왕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성백제의 거의 유일하고 최대의 왕릉군이라 할 수 있는 석촌동 고분군과 가깝다. 다른 고대 국가들도 대개 그렇듯이 백제의 도성과 왕릉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할 만한 곳은 사실상 흔하다. 무엇보다 풍납토성이 위례성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술적인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발 및 부동산에 엮인 각종 이권을 대변하기 위해 풍납토성의 의의를 고의로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풍납동에 돈이 묶여 있는 주민들이 해당 학설을 강성하게 지지한다는 점에서 그 저의가 명확해진다. 간혹 풍납토성 관련 영상 등에서 댓글을 통해 이러한 의문점을 증폭시키며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곤 하는데 이는 상술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경우다. 유사 역사, 특히 환파 계열의 신봉자들이 대륙백제설을 주장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백제의 수도가 한반도에 있으면 대륙백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금방 동벽의 바깥에서도 우물이 확인되었습니다. 흙을 어느 정도 쌓고 단단히 눌러 다진 다시 흙을 쌓기를 반복하는 한죽 공법이 드러난 모습입니다.